와 시발 맛있어. 무슨 말이야? 엄청 맛있다는 말 아니야? 이 친구 한국어 패치 잘못됐네. 고래튜브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 SNS, DM,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연을 채택한 후 관련 기사 및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차원에서 사연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고래튜브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뭐부터 배우죠? 바로 욕부터 배우는 게 국룰이라고 하는데요. 전 한국어를 배우다 씨발이 감탄사 표현인 줄 알고 너무 당당하게 썼다가 살짝 망신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여기는 패션과 예술의 중심지라고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패션보다는 영화와 드라마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영화와 드라마는 개성이 강한 캐릭터들의 심리적 묘사가 두드러지고 대화 중심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게 특징인데요. 프랑스답게 미적인 이미지와 독창적인 시각적 스타일의 시도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독창성이 지난번 파리 올림픽처럼 난해하거나 공감을 못 받기도 하는 독이 되기도 하죠. 전 다른 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 취미인데요. 리얼리티가 살아있으면서도 그게 흐름이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콘텐츠에 매료되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 없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들 외국어 공부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 영화 돌려보면서 자막 없이 보는 것을 꿈꾸잖아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언어를 배우고 또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가진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도 물론 좋지만 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죠. 처음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된 것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던 장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막 같은 것도 저게 정말 제대로 된 번역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었죠. 직접 공부하며 자막을 써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시간을 쪼개가며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가진 힘에 푹 빠져 무척이나 몰입했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감정과 그 감정들이 풀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드라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탄탄한 스토리라인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 션샤인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시대적 배경과 인물들이 가진 고뇌를 이해하게 되었고 또 도깨비를 보면서는 판타지와 현실이 절묘하게 결합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라마로 풀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우영우식 인사를 따라하며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언젠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전공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는 여러 작품들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제를 통해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드라마만큼 저를 자극하는 작품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숏폼 드라마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숏폼 드라마는 제가 평소에 추구하던 방식과도 잘 맞을 것 같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숏폼 드라마는 1~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고 그들의 갈등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빠르게 몰입하고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리에서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시나리오를 작성해보려 했지만 아무래도 현지의 문화와 환경에서 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에서 직접 숏폼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구조적인 대본 작성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제작사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단순히 시나리오 작성뿐만 아니라 캐릭터 개발과 대사 작성에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그 캐릭터에 몰입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캐릭터의 매력과 현실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보면서 그들의 개성과 배경,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갈등 상황들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캐릭터를 개발할 때는 그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가 가진 목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들을 상세하게 그려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러한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또한 대사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 즉 어투와 말의 속도, 그리고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드라마들을 분석하다 보니 재미있는 것이 있더군요. 이건 번역하면 그 느낌이 100% 살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모임도 알아보고 함께 했는데요.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서 실생활에 쓰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그날도 카페 한쪽에서 한국어 선생님께서 다양한 감탄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고라는 표현이 피곤하거나 놀랐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듣던 그 친숙한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라니 굉장히 귀엽고도 실용적인 말 같았습니다. 필기를 하며 그 의미를 잘 새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큰 소리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순간 제가 배운 감탄사를 사용해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아이고가 아니라 아이씨였던 것입니다.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들 중 한 명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케빈, 그거 말고 아이고라고 해야 돼. 아이씨는 좀 강한 표현이야. 그제야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에는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지요.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워졌지만 친구들은 저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웃으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민망함을 느끼면서도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고와 아이씨를 확실히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자신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의 너그러운 반응 덕분에 한국어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제가 얼굴이 빨개져 있자 케빈은 자신은 처음에 한국어 배울 때 영화에서 씨발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 감탄사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저에게 이 단어가 매우 놀랐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친구들은 케빈이 이 말을 잘못 사용할 걸 알면서도 장난스럽게 가르쳐 주었고 케빈은 그 말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그 상황에 딱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에게 들었던 것처럼 외쳐버렸습니다. 씨발, 이게 뭐야?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케빈, 그 단어 어디서 배웠어? 그거 욕이야. 그제야 케빈은 그 단어가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주변 친구들은 케빈이 실수였다고 설명하자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웃음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케빈도 저도 한국어 공부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 이상의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장난으로 알려주는 단어를 무작정 사용하기 전에 꼭 그 의미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이렇게 크고 작은 실수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만드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란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극적 정해가 무척이나 빠르기도 하고 반전도 큰데요. 한국 사람들을 이걸 막장 드라마라고 한다더군요. 뭔가 알고 보니 가족이고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극적인 요소들이 개성 있는 주인공들과 얽혀져 스토리를 이루더군요. 드라마를 볼수록 점점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지내며 문화
문화 컨텐츠 제작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아직도 엄마는 한국보다는 일본을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본이 아시아의 선진 국가이며 일본 애니메이션도 무척 인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한국 컨텐츠가 더 세련되고 인기 있다고 해도 안 믿으셨어요. 아마 한국 드라마를 보면 단번에 빠지실 텐데 말이죠. 전 한국 드라마도 좋지만 엄마와 함께 직접 한국을 여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함께 여행 가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어 하시더니 언제 알아보셨는지 한국의 가을이 이쁠 것 같다며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10월 말쯤 한국을 찾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의 한국 여행이 너무 기대됩니다. 한국은 영화와 드라마 거리도 많다고 하던데 직접 가보고 싶어요. 프랑스에서의 생활도 물론 즐겁지만 저에게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직접 배워가며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숏폼 드라마나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선을 잘 그려내는 한국의 장점을 배우고 싶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도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작업을 통해 제가 작성한 시나리오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저의 작품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와 한국을 여행하려고 하는데 영화와 드라마 좋아하는 저와 꽃과 자연을 좋아하는 엄마의 취향을 고려했을 때 어디 가면 좋을지 고민됩니다. SNS를 참고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곳에 가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으시고 추천해 주실 장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